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소득세법 전체의 내용 중에서 전 분야를 골고루 묶어서 나온 문제들만 이제 몰아서 풀어보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36회에 나왔던 첫 번째 문제 봅시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으로 옳은 거. 장소를 일시적으로 빌려줍니다. 그리고 금품을 받습니다. 이거는 기타 소득. 틀렸네요. 일시적인 금전 대여로 인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 공동사업 중에서 출자공동사업자로서 얻는 것은 배당소득. 맞네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소득의 구분을 묻는 거죠. 53회 거 볼게요. 소득의 구분이 잘못된 거. 법인세법상 상여로 소득 처분된 금액, 근로소득이겠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 공익사업 관련해서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은 기타소득. 그렇지 않은 것은 사업소득.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것은 사업소득. 그 다음에 56회 소득의 분류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거.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해설을 보시면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 그 이외에 영업권만 양도되어야 하는 것은 기타소득. 퇴직함으로써 받은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 1호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연금은 연금소득이고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것은 근로소득. 그 다음에 62회 영업소득의 구분이 다른 것. 영업권의 대여, 기타소득, 공장재단의 대여, 사업소득입니다. 공장 전체를 묶어서 빌려주는 거. 그 중에 부동산 임대 사업이겠죠. 점포 임차권 양도, 기타소득,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대여는 기타소득. 44회 문제 볼게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학원 사업에서 발생하는 순이익,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원 사업은 사업소득이니까 당연히 과세가 될 거고,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것도 당연히 근로소득이니까 과세가 될 거고, 전통주를 농어촌 지역에서 제조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중에서 연 1,200만 원의 소득은 1,200만 원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복권 당첨금 5천만 원 과세되겠죠. 기타 소득으로. 그 다음에 51회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닌 것. 농가 부업 규모의 축산, 비과세 사업소득입니다.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거 근로소득, 학원사업은 사업소득, 복권 당첨은 기타소득. 그 다음에 61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뇌물, 알선수재, 기타소득이죠.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 부가세 면세사업인 학원사업은 사업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서 받는 것은 기타소득. 그 다음에 39회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금액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가장 옳은 거.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퇴직이 아니라 연금, 기타. 퇴직은 빠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천 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 포함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완납적 원천 징수가 되면 납세금과 종결하니까 종합소득 합산하지 않지만 근로소득처럼 예납적 원천 징수는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됩니다. 3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과세가 됐건 영세율이 됐건 둘 다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당해년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년도 다른 소득,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죠. 사업 밑에 2배, 4, 근, 연, 기, 2배 이 순으로 공제합니다. 그 다음에 41회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맞네요.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죠.
특정 사업소득 세율은 3%. 그다음에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맞고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은행의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으로 총수익금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이자가 생기면 그냥 이자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 다음에 44회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거,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없이 영업금만 양도하는 거, 받는 금품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라고 한번 보셨죠.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 뇌물을 받은 경우에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의 경우에도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이건 이제 못 들어본 얘기죠. 해설을 봅시다.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계산된 금액은 부인시키겠다. 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나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해서 그 소득에 대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및 계산과 관계없이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걸 보고 부당행위의 계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업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는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해서 아무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될 때를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근로소득은 갑종 근로소득과 을종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 얘기고 지금은 국내 근로소득과 국외 근로소득으로 구분합니다. 66회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아닌 것, 국외에서 받은 이자 1,200만 원, 국외에서 받은 이자는 원천 지수되지 않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합니다. 로또 복권 당첨돼서 3억 원의 복권 당첨금을 받았어요. 복권 당첨은 무조건 분리과세 되니까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복식복이 의무자가 업무용 차량을 매각했대요. 차익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사업소득으로 종합과세됩니다. 회사에서 근로를 정하고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이죠. 이것도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49회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 실제 지출된 거, 이자와 배당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근로소득은 실제 지출한 게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 그 다음에 기타소득은 실제 쓴 돈 또는 뭐 그 금액과 80% 또는 70% 중에서 큰 금액.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61회 다음 중 소득세법상 각종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이자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데 나도 차입금이 생겼다. 거기 이자가 나간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은행의 수수료, 연금소득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연금소득공제, 근로소득 같으면 근로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업무상 출장 비용 빼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사장의 건강보험료 필요경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68회 볼게요. 소득세법상 총수익금액과 소득금액이 동일하다. 총수익금액과 소득금액이 동일하려면 가운데에 필요경비가 없어야 되겠죠. 그게 이자소득이네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50회 소득세법과 관련된 설명 중 잘못된 거. 중간연합세액이 15만 원에 불과하면 소액 부징수에서 배우셨죠. 중간연합세액 3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는 자, 근로와 퇴직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어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퇴직소득은 따로 계산하니까. 3번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신고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중과된다. 이것은 뭐 다른 세법 다 모두 동일합니다. 부가세도 뭐 부당하게 하면은 2배 정도 가산세가 높죠. 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과 국외 원천소득 모두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집니다. 맞네요.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에 53회 소득세법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거.
미술품을 사업적으로 판매하는 개인 사업자가 화랑에 미술품을 양도했다. 이건 기타 소득이 아니라 미술품을 사업적으로 파니까 사업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 개시일 전 10년, 2008년 12월 30일 이전 5년 이내에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 중에서 소멸되지 않은 것은 단기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0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 근로자가 하루에 10만 원의 일당을 받으면 거기서 바로 빼주는 게 10만 원이니까 원천 징수할 금액은 없어집니다. 법정 기부금에 대해서도 2월 공제가 허용이 됩니다. 5년간 공제. 그다음에 62회 다음 중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6에서 35%의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틀렸네요. 법이 개정돼서 6에서 42%. 이 세율은 뭐 매번 내년 되면 또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올바른 거 찾으라고 했죠. 기타 소득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4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300만 원 이하이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종합과세 제도이니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거주자의 그 밖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분리과세되는 게 있기 때문에 모두 합산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11월 30일에 폐업을 해서 그 이후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폐업으로 인해서 사업자의 과세 기간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다른 소득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소득세의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